병풍바위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기 병풍바위에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파져 있는 흔적들이 있어. 줌으로 당겨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 상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종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이명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우리한테는 이제 이여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여성은 호고, 명건은 이름이고, 이 사람은 이제 경북 칠곡의 만석군 아들로 태어났지.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뭐 역사나 뭐 미술, 특히 복식에 이제 조예가 깊었고, 뭐 다재다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식 이런 게 되게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18년에 이제 중앙고등부통학교, 중앙학원 학교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이 김원봉이고 또 한 사람이 김두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일운동 이후에 셋이 모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민족해방운동을 해야겠다, 그러고 간 거지. 그 가기 전에 김원봉의 고모부가 있어요. 김원봉의 고모부가 황상규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열단의 의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세 사람한테 호를 만들어요. 호가 뭐냐면 김원봉한테는 약살, 그 다음에 김두전한테는 약수, 그 다음에 이명건한테는 여성, 이런 호를 만들어준다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독립자금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땅 팔러 내려갔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대구교도소에서 이제 3년간 투옥한 다음에 여성하고 약수는 이제 국내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원봉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이 여성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는 송기정 선생 일장기 말소 사건, 이 부분이 있죠. 송기정 선생 일장기 말소 사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느 신문사에서 보도했죠? 동아일보라고 알려졌고, 조선중앙일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장이 여운형이에요. 이제 그 일로 이제 폐간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썼던 동판을 가져다가 이제 동아일보에 이명건, 이기룡 기자 가져다가 이제 그걸 쓴 거죠. 그 일로 해서 이제 두 기자는 다 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여성, 이명건 선생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건준이라든지 뭐 근로인민당이나 사회노동당 이런 데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이게 다 여운형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회사가 뭐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 전에도 이제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산, 약수, 여성의 공통점이 있어. 셋 다 월북합니다. 셋 다 월북을 해요. 그러니까 약수 같은 경우는, 김두전 같은 경우는 1차 조선공산당 운동 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박환영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이제 별도로 활동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는 재헌 의원으로 됐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 뿌락지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서대문 연구소에 이제 포국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석방시키고 같이 이제 월북하게 되는 거죠. 김원봉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뭐 의열단 단장도 하고 조선의용대 총대장도 하고, 막판에는 이제 임정에서 군무부장도 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독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체포가 돼요. 노독술하면 들어본 적 있지? 일제시대 때 확실적인 친일 경찰로,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고 막 죽였던 이런 사람으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따귀를 맞고 침도 맞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고난했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울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수치스럽다 이러면서 이렇게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있어. 김원봉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울 때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해방된 나라에서 치위경찰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게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다, 이런 수모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 단선 단정은 일단 반대한 거죠. 그래서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1948년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때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국가검일상, 그다음에 노동상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48년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48년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단선 단정을 반대한, 그러니까 이승만과 그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렇게 동의했던 내용들인 거지. 그래서 북에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인민당 대표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남게 되죠. 뭐 연구 활동하고 학자로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김원봉이야. 우리가 이제 영화 뭐 밀정이나 암살이나 이런 데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아는데 나머지 사람들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지? 왜 우리는 그 독립운동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 정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독립운동을 임정에 다 대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임정에 관여하지 않거나 임정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은 그러면 좀 더 뭐 급이 떨어지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은 뭐 냉전 시대의 대결적 논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 거지. 뭐 얘가 김원봉 같은 경우에 뭐 훈장을 주냐 많이 한창 얘기가 됐었잖아. 그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북에 갔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뭐 관리를 했다, 관료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훈장을 주냐 마느냐는 독립운동에 대한 훈장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닌가. 이 여성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쾌대라는 사람이에요. 이쾌대라는 사람은 이 여성의 동생입니다.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을 잘했어. 그래서 뭐 34년부터 일본 가서 뭐 유학을 하기도 하고 향토적이고 뭐 민족적 색채가 강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 것이죠. 한국전쟁 때 이제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이제 북에 가려고 결심하다가 이제 잡혀요.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 근데 이제 민간인이잖아, 군인이 아니잖아. 근데도 이제 군인처럼 남이냐 북을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양반이 이제 남이 아니라 이제 북을 선택해서 형이랑 같이 살게 돼요. 가족들을 포기하고. 근데 한간에는 왜 그러면 남쪽을 포기했을까? 이제 이 여성이 올라갔잖아. 그럼 이제 월북자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위협감,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케대 작가의 그 대표적인 그림이 군상이라는 그림이야. 군상 시리즈가 유명한데 1948년도에 독도 인근에서 미국 전투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독도 인근의 어민들이 많이 죽었다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도 인근 지역이 미 공군의 폭격 연습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살던 이제 어민들의 증언을 보면 얘가 뭐 높이 날아서 못 보고 5인 사격한 게 아니라 낮게 날았고 조공 비행하면서 기총수사를 했다라는 거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거. 그래서 뭐 30명에서 100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케대 작가의 이제 와이프, 아내, 유갑봉 여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월북을 한 거잖아. 남편이 월북을 한 거고 월북자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케대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그림이나 뭐 캠퍼스나 이거 다 팔아라 그랬는데, 유갑봉 여사는 이제 팔지 않고 그걸 다 깨끗하게 지하에다 보관을 해놨어.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앞두고 이제 이 그림들이 다 해금이 된 거예요. 병풍바위, 치마바위 이런 것이고, 병풍바위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기 병풍바위에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파져 있는 흔적들이 있어. 줌으로 당겨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 이 글씨는 일제가 새긴 거야. 1937년도에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9년도에 여기서 이제 청년들 대회를 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지워놓은 거지. 근데 저 흔적이 남아있어 아직도. 윤석영이 살던 백두산장의 흔적, 북한 한옥이 있었던 흔적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차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계단을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발라놓은 계단이 아니야.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런 돌들을 보면 이게 그냥 여기에서 굴러다니는 돌들을 갖다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갖다 끼워 놓은 거지만 이런 돌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그 풀선장의 이제 자재, 남은 흔적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길 자체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이거 오래된 한옥이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건데 창살문이나 아니면 처마위트 장식들이나 일반적인 그 한옥 그냥 양반들이 지냈던 한옥 이런 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품격이 높고 장식이 아주 이력이 잘 돼 있어요. 잠깐 좀 올라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좀 아니고 저쪽이 장식들이 심상치 않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막 몰려와서 막 무화과로 건물 짓고 막 살던 곳이. 보면 골목들이 되게 좁아. 지금 뭐 여기 보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 근데 그게 이제 그랬던 흔적들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봤던 그 한옥집이 집은 한 채지만 집에 7세대가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근데 입구 출입구가 다 다르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7평, 뭐 12평, 5평, 7평 이렇게 쪼개가지고 7가구가 같이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뭐 한간에는 윤도경이 첩한테 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첩한테도 이렇게 주면 지금 진짜 정실부인이나 이럴 때 얼마나 큰 집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설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오늘 공식적인 답사 코스는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오늘 답사를 보면서 이완용, 윤도경의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진 않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이명건 선생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어떤 삶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 정의로운 삶인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선생님한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